자, 문제 5번의 아래쪽 파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타이핑이 모두 끝났다고 하시면은 엔터를 한번 넣으시고 빈 줄을 타입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엔터를 넣으십시오. 그러면은 그 특수 문자로 된 제목 부분이 나오는데 그 제목 부분은 아래쪽에 있는 표의 제목 부분과 항상 동일하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클로버가 들어가 있고 학교 통일교육의 실태와 방향이라고 하는 글씨와 클로버가 들어가 있고 지역별 통일관 현황이라고 하는 글씨를 한 번에 작업을 하시는 게 조금 속도를 내실 수 있는 방법인데요. 특수문자 컨트롤 F10번을 누르시고 대부분 한글 HNC 문자에서 정각기호 1반 요거 기억하십시오. 한글 HNC 문자표에 정각기호 1반의 대체로 문제가 나옵니다. 자, 클로버 모양을 선택을 하십시오. 넣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있는 글씨를 통일교육의 실태와 방향이라고 글씨를 쓰고 이 글씨를 다시 한번 복사를 하셔가지고 아래쪽에 붙여놓고 밑에 있는 글씨 부분을 또 타이핑을 합니다. 지역별 통일관 현황이라고 하는 글씨를 써줍니다. 입력을 하실 때는 클로버 같은 이게 특수 문자와 글씨 사이에 여기 공백이 한 칸씩 있어야 된다는 점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두 개의 문장을 모두 선택을 하셔서 첫 번째는 두 개의 글씨가 모두 동일하게 궁서에 18포인트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만 먼저 설정합니다. 궁서에 18포인트입니다. 자, 여기까지 설정하시면 이렇게 된 걸 보실 수 있고, 자, 잘 보십시오. 위에 있는 글씨부터 보시면은 그 공백 이 다음부터입니다. 공백 다음부터 블럭을 잡으셔서 글씨는 흰색, 음영은 파란색입니다. 오른쪽 마우스 글자 모양 버튼 들어가셔서 여기에서 글씨가 흰색이다. 그 다음에 음영색은 파랑이다 라고 하는 메뉴를 선택을 하고 설정. 그리고 아래쪽 부분에서는 블럭을 잡으셔서 공백을 잡지 않습니다. 공백 다음부터입니다. 기울임 글꼴 먼저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강조점이 들어가 있는데 강조점 메뉴가 항상 두 번 들어가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별을 선택하고 글자 모양 가셔서 강조점은 기본이 아닌 확장 메뉴에 있습니다. 강조점에 가셔서 상단에 있는 강조점 모양 확인하시고 한 번 더 들어가서 글자 모양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서 여기도 확장에 가셔서 강조점 체크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제목을 먼저 만들으시고 여기에 방향 다음에 엔터를 한번 딱 치세요. 근데 여기서 그냥 글씨를 써버리면 이게 속성이 따라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엔터를 친 다음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컨트롤 1번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는 글씨를 입력을 하시는데 글씨를 입력하실 때는 기호는 입력하지 않고 글씨만 오로지 입력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전체 6줄을 입력하시고 마지막에 7번째 줄에 엔터를 한번 더 넣어 주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글씨를 입력한 다음에는 6줄을 모두 블럭을 잡으십시오. 블럭을 잡을 때는 이렇게 블럭을 잡으셔도 되지만 이 마우스 포인터가 살짝 왼쪽 여백 부분으로 나오게 되면은 6줄을 좀 더 빨리 잡으실 수 있게 됩니다.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시고 문단 모양, 글머리표 및 문단 모양이라고 하는 메뉴로 가실 건데 여기 메뉴에서 보시면은 그 1수준, 2수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1수준이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 항목을 얘기하는 거고 2수준은 그 첫 번째 항목에 대한 하위 항목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교재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수준은 1번으로 되어 있고 1번의 하위 항목으로 가, 나가, 가로가 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해서 이 부분을 1수준이라 보실 수 있고 요거를 2수준이라 볼 수 있는데 이 목록 중에서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목록과 가장 가까운 목록을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게 가장 가깝다고 보실 수 있고 요거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아래쪽에 사용자 정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선택하시고 사용자 정의 들어옵니다. 자, 왼쪽에서 수준을 먼저 선택하시는 거고 1수준의 같은 경우에는 문제에서 보시듯이 너비 값을 20으로 주고 자, 20으로 간 걸 보시면 이것만 살짝 밀려나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거기에 정렬을 오른쪽으로 보내보세요. 그러면은 이 부분을 또 한번 보시면은 숫자까지 오른쪽 가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나가지 않고 이수준 또 갑니다. 이수준은 너비가 30이고 정렬은 오른쪽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미리 보기 부분에서 이 부분이 완성되었는지를 꼭 체크를 하신 후에 설정 버튼 누르고 나오시는 겁니다. 나오실 때는 마지막에 있는 요게 잡혀 있는 겁니다. 다시 이거 잡지 않습니다. 요게 잡은 상태에서 설정 버튼 누르고 나오시고, 자, 지금처럼 1번부터 6번까지 모두 다 일수준 형태로 결과가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디가 이수준인지를 컴퓨터가 판단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두 번째 줄과 세 번째 줄을 스치듯 블럭을 잡으시고 상단의 서식 메뉴에 가시면은 여기에 있는 수준 감소라고 하는 메뉴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수준 감소라는 메뉴는 여기서 클릭하셔도 되긴 하지만 큰 키보드를 쓰시는 분들은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더하기 메뉴를 사용하시게 되면 되는데, 이 더하기는 숫자 키패드에 있는 더하기만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시거나 컨트롤 키를 누르고 숫자 키보드에 있는 더하기를 누르시면 자동으로 이 수준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3번, 4번 마지막 두 줄을 선택하시고 다시 한번 컨트롤 더하기 또는 수준 감소 버튼을 클릭하시면 목록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두 줄, 6줄을 모두 잡으시고, 그리고 마지막 조건 하나는 줄 간격을 180으로 하라고 나왔습니다. 줄 간격이 들어가는 부분은 여기 부분입니다. 6줄을 모두 잡으시고 상단에 있는 부분에다가 180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단 번호가 끝났으면 아래쪽에 있는 표를 작업을 한번 해볼 텐데요. 자, 여기도 엔터를 한번 치게 되면은 기울어져 있는 커서가 계속 따라오고 있고 컨트롤 1번으로 초기화 한번 하셔야 됩니다. 입력에 있는 표를 그리실 거고요. 문제는 이 줄과 칸수는 문제마다 다르게 나옵니다. 지금은 여기 보시면 6줄이죠. 6줄 4칸이 들어가 있고 6줄 4칸으로 입력을 해주시고 글자처럼 취급해 주시길 권해드리고, 표는 그러니까 2번 문제와 5번에서 표가 나오는데 둘 다 글자처럼 취급. 근데 그림을 입력하실 때는 모두 글자처럼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거 잘 기억하십시오. 자, 만들기 했습니다. 자, 표 전체적인 설정부터 들어갑니다. F5번 3번 들어가시고 글꼴인 굴림의 10포인트 가운데 정렬입니다. 그러면은 굴림의 10포인트 가운데 정렬 들어가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줄 같은 경우에는 그라데이션을 주는데 요거는 C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C 버튼 누르시고 그라데이션 들어가고, 자, 그라데이션의 모양은 가로이고 시작색은 흰색인데 끝나는 색은 노란색이다. 자, 그래서 C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그라데이션 체크, 시작색과 끝나는 색 체크. 자, 유형을 가로로 선택하는 것까지 선택을 하셨다면 설정 누르고 나오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조건이 주어진 조건이 없죠. 조건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알아서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뭐냐면 테두리 설정입니다. 이 테두리 설정은 항상 동일합니다. 자, 어떻게 문제가 나오냐면 첫 번째 줄 항상 이중선입니다. 이중실선, 중간에 제목 부분에 밑에 있는 것도 이중실선, 그 다음에 마지막 줄도 이중실선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마지막도 이중실선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가장 왼쪽과 가장 오른쪽은 항상 테두리가 없다. 자, 그래서 지금은 L 들어가서 위아래가 이중실선이다를 먼저 선택하시고, 자, 선 모양 바로 적용은 빠진 상태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왼쪽에 설정된 종류를 선택하시고 꼭 클릭하셔야 된다는 점. 그리고 선 모양 없음 선택하시고 왼쪽, 오른쪽은 선이 없다라고 눌러주신다는 점. 그래서 위아래는 두 줄, 좌우는 선이 없는 상태에서 설정 누르시면 이렇게 보입니다. 첫 번째 줄만 잡으시고 다시 한번 L 들어가셔서 두 겹짜리 선을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두 겹짜리 선을 아래쪽에 주겠다라고 설정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타이핑 하시고 너비를 조금 만져주시는데, 너비가 조금 다를 경우에는 마우스를 사용하셔서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면 되겠고요. 중간에 병합이 있는 부분이 있네요. 이 부분 잡으셔서 병합을 할 때 사용하는 단축키가 M입니다. 색깔은 C,
테두리는 L, 그 다음에 병합할 때는 M으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M 한번 눌러주고, 자, 그런 다음에 여기도 병합이 됐네요. 여기도 M 하시고 F5번 3번 전체 3번 누르신 다음에 사이즈를 살짝만 좀 키워주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타이핑 하시면은 이제 문제가 마무리가 되는데 제가 여기선 타이핑은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표가 이제 완성이 됐다고 치고 그 다음 줄에서 엔터를 한번 치고 또 한 번 엔터를 한번 들어갑니다. 이게 사이 줄이 하나 들어가고요. 자, 여기 있는 거는 도둠에 24 진하게 글씨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둠에 24 진하게 그 다음에 오른쪽 정렬을 하는데 여기 있는 글자가 항상 장평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글자 모양이 좀 들어가셔서 기본에 가셔서 장평을 설정하시길 바랍니다. 95가 아니고 105네요. 105 설정하시고 설정하시면 통일, 교육, 운영, 계획이라고 이제 들어가는 걸 보실 수 있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마무리 하시면 되겠는데 마무리는 뭘로 하냐면 머릿말과 쪽번호로 합니다. 자, 머릿말을 넣으실 때는 위쪽에 클릭 한번 하시고 쪽에 가셔서 머릿말입니다. 머릿말의 위쪽에 모양 없음입니다. 잘 보십시오. 자, 쪽, 머릿말 위쪽에 모양 없음을 클릭하십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갈게요. 자, 그러면 위쪽에 활성화가 되고 아래 본문 부분은 회색으로 바뀌면서 비활성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글씨 쓰고 설정하시는 건데 설정 먼저 하겠습니다. 도둠에 10포인트. 저기 글꼴이 잘못됐네요. 도둠에 다시 10포인트 오른쪽 정렬까지 다 해버리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통일, 우리의 미래 라고 쓰고 이 머릿말을 끝낼 때는 반드시 상단에 있는 닫기 버튼을 눌러 주셔야 됩니다. 닫기 버튼 클릭하고 나오세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아래쪽쯤 내려오셔서 마우스 한번 대충 클릭하시는데 표 안에 클릭하시는 걸 권하지 않습니다. 가장 뒤쪽에다가 마우스 한번 클릭하시고 쪽번호 매기기 들어갑니다. 자, 메뉴는 어디 있냐면 쪽에서 쪽번호 매기기. 자, 쪽번호가 들어가는 거는 항상 문제에서는 왼쪽에서만 문제가 나옵니다. 오른쪽은 교재 만들 때, 책 만들 때 사용하는 거라서 안 하셔도 되고, 첫 번째는 쪽번호의 위치, 그 다음에 쪽번호의 모양과 줄표를 넣을지 안 넣을지, 시작 번호를 몇 번으로 할 건지를 정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쪽번호의 위치는 오른쪽 아래라고 보실 수 있고, 쪽번호는 동그라미 6번으로 되어 있으니까 동그라미 1, 2, 3을 선택하시는 거고 양쪽에 줄표가 없습니다. 자, 시작 번호는 몇 번으로 되었냐면 6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하셔서 넣기 하시면은 6번이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페이지 올라서 보시면은 1번, 2번이 쓰여 있지 않아야 된다는 점, 쪽번호는 마지막에만 있어야 된다는 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설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